그 글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학교가 좀 바뀌기도 하네?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 저는 이제 발표나 이런 걸 할 때도 자꾸 물어보거든요. 어떤 걸 통해서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됐니? 라든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게 달라졌고 어떤 후속 활동을 앞으로 하고 싶은지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뭐 어떤 걸 할 계획이니? 이런 것들을 물어봐도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학생이 관심 있는 학과의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지? 학생의 희망 진로 및 학과에 맞춘 활동 추천을 어떻게 해야 하지?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본 선생님들 주목! 차츰 시해될 고교학점제, 선생님들이 하셔야 할 진로 진학 상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나침반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고교학점제 대비 필수 활용서 학과 바이블! 학과 바이블에는 역대 가장 많은 수의 학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료보건, 예체능의 7개 계열 368개 학과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각 학과의 관련 학과까지 합치면 1000개 이상의 학과가 수록된 역대급 책입니다. 정말 없는 학과 빼고 다 있는 책이죠. 학생들이 원하는 과에 대한 정보, 학과 추천 이 한 권으로 뚝딱 하세요. 아니 그런데 학과에 대한 정보를 알아도 그 학과에 입학하려면 어떤 활동을 추천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이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학과 바이블로 뚝딱! 학과 소개, 개설대학, 관련 학과 진출 분야, 진출 직업, 자격증, 교과목, 선택과목, 추천 도서 목록, 학과 인재상 및 자질, 학교생활 팁까지 어떤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진학과 효과적으로 연계될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선생님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겠죠. 학과 바이블은 중고, 진로교사에게 완벽한 진로 진학 상담과 고교학점제, 학생 설계 지원을 위한 필수서입니다. 학생들을 위하는 선생님이라면 한 권씩 장만하셔야 될걸요? 학생들 인생의 나침반이 되실 선생님들의 나침반 학과 바이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 특기사항 작성을 위해 최종 체크리스트를 전소영 선생님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기사항 최종 체크리스트, 특기사항 작성 사례, 학기 말 자주 하는 질문, 일명 FAQ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전소영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라이브 방송 티타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별가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전소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티타임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특기사항 최종 체크리스트. 요즘에 특기사항 작성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교과 색특도 그렇고 뭐 자율 특기사항, 진로 특기사항,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뭐 중요하지 않은 특기사항이 없는데요. 특기사항 작성하실 때 아마 어떻게 하면 좀 더 양적으로보다 이제 질적으로 좀 좋은 채택을 작성할 수 있을까, 특기사항을 작성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 조금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질문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특기사항 작성 사례. 제가 나름 이제 노력해보면서 수업 활동을 위해서 노력해본 저의 그 노력을 조금 공유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당장 조금 있으면 작성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특기사항 체크리스트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제가 총 4가지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먼저 교사 입장에서 학생을 관찰한 서술인가입니다. 제가 이번 이 체크리스트를 준비하면서 잡은 컨셉은 저희가
그 특기사항을 작성하는 게 어렵잖아요. 저도 늘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특기사항을 잘 쓰는 건 어렵지만 저희가 다른 선생님들의 채택을 보면서 이 스택은 굉장히 괜찮네. 이건 좀 아쉬운데? 이거 좀 별론데? 이런 것들은 좀 판단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드리면서 다음에 작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교과가 영어이고요. 저희 기재요령의 19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하고 평가한 종합 기록이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아마 이 부분은 잘 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생활기록부 입력 주체가 교사다 보니까 교사가 학생들을 잘 관찰하고 평가해서 써주셔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예시를 보시면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쭉 수업 내용이 나와 있고 어떤 지식을 알게 되었다. 또 어떤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사가 이걸 어떻게 관찰을 했을까요? 학생이 뭔가 이걸 알았다라는 것을 뭐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했을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활동이 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특을 읽으면서 학생에 대해서 별로 알게 되는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나 아니면 또 비슷하게 제가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실 활동에 좀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살짝 이렇게 쓸 때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주로 쓰면서 이런 걸 알게 하고 좀 이해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학생의 입장에서 좀 서술을 한 그런 쪽에 가깝고 특히 최근에 뭐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나 뭐 소감문을 그대로 옮기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대피를 요청하거나 이럴 때 좀 이런 혜택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다른 부분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알게 됐지? 그 교사가 했던 그 교사 어떤 수업 활동이 뭔지를 다시 되짚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예전에도 제가 한번 공유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이해함, 파악함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생이 활동한 것 중에서 저희가 눈으로 바로 이제 보기가 어려운 좀 추상적인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학생의 입장의 느낌이 나는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다거나 어떤 걸 표현했다거나 뭐 발표를 했다거나 포부를 밝혔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눈에 보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학생의 활동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작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수업 활동을 잘 이제 관찰을 하면서 학생이 그 참여한 내용을 쓰려면 수업 활동이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세특을 쓰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수업 활동을 먼저 이제 고민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다양한 역량을 펼칠 수 있게 이제 수업이 먼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또 바쁘고 또 저희가 또 많은 분량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늘 뭐 활동 중심형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좀 괜찮은 수업 활동을 고민하는 게 항상 저에게 주어진 이제 과제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고민으로 들어가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평가 요소를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가 강의식 수업만 했을 때 그 입학사정관들이 원하는 학생들의 그런 역량이 드러나는 특기사항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주요 평가 요소에서 뭐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학업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노력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를 희망하고 이런 능력들이 있는 학생들을 이제 뽑아 가르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아까처럼 세특을 작성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걸 알아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항상 탐구활동이라든지 심화학습 활동 같은 것을 늘 꾸준히 하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뭐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는 기존에 했던 수업 활동과 연결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주제 탐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고 저희가 이제 마스크 쓰고 모둠 활동 같은 거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모둠 수행 과제라든지 토론 활동, 실험 수업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이런 학생들의 역량을 관찰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그런 수업 활동을 관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와는 좀 대비되게
교사 입장에서 학생 활동을 잘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의 세특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세특은 제가 저희 학생부 종합지원 포털에 보시면 교육부에서 기재 도움 자료를 만들었잖아요. 거기 국어과 예시 중에 제가 좀 약간 각색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생의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문학 작품을 배운 다음에 이걸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바꿔봐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일단 먼저 냈어요. 그리고 그걸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모두먼들과 함께 만들고 심지어 이제 모둠 활동을 할 때 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막 이렇게 역할도 지정을 해주고 주도적인 역할도 하고 또 이제 동영상으로도 만들었는데 발로 그린 제 막내가 뭔가 제목부터 굉장히 센스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을 완성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작품을 발표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자기가 분석한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친구들에게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참 교사가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이런 걸 잘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특에 좀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저도 이제 세특을 작성할 때 목표가 되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세특의 왼쪽에 요소들을 보시면 배움의 동기와 과정, 그리고 학습활동 참여도. 제가 질문 중에서 이런 것들을 적어도 되냐라는 질문을 봤었는데요. 네, 이런 것들도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도움이 된다, 지원자들을 변별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성취 수준의 특성을 그냥 언급하는 건 조금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취 수준의 특성을 언급하실 거면 네, 활동 내용과 함께 그 학생만의 어떤 두드러지는 특성을 적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배움의 결과와 거기에 대한 후속 활동 이런 것들도 드러나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 수업을 들은 모든 학생에게 혹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닌가?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는가인데요. 저도 이 질문을 제가 스스로 이제 만들면서도 반성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썼던 반성의 세특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 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인데 괄호 열고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중심으로 써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쓴 세특이 예를 들어 이 세특을 썼는데 이게 A 학생에게도 해당이 되고 이름을 딱 가리고 봤는데 B도 해당되고 C도 해당되고 그러면 이제 별로 개인의 어떤 특성이 드러난다라는 걸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반성의 고백 타임인데요. 제가 예전에 썼던 한 3, 4년 전에 썼던 세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평가 활동을 이제 하고 나서 수행평가의 내용을 좀 썼어요. 좀 우수한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일단 환경문제 지적이 고민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쓰기 수행평가가 이제 주제가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쓰기 수행평가에서 그거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해결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쓰기 수행평가의 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쓰기 수행평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해놓은 게 보이시죠?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자료 당연히 열심히 조사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니까 또 문법이나 관련 어휘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모든 학생에게 다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특기상 작성하다 보면 수행평가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수행평가하는 활동을 그냥 단순히 적으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모든 학생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세특이 될 수도 있으니 아마 세특을 좀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주제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학생별로 정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걸 조금 더 자기 스스로 뭐 적용을 해보거나 이렇게 좀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활동으로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걸 좀 많이 고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질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 딱 가리고 보셨는데 얘도 비슷하고 얘한테도 적용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세특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서울대학교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온 내용을 좀 참고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교과학습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장황하게 이렇게 써 있으면 근데 사실 이렇게 쓰기가 되게 쉽거든요. 저희가 좀 많은 학생을 쓰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한 A, B, C, D 한 5개 유형을 만들어 놓고 좀 많이 열심히 한 애들 A, 그 다음에 좀 중간 열심히 한 사람 B. 이게 좀 많이 쓰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교과 내용에 대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걸 그럼 언급해줘야 하냐 하면 뭐 성취 수준의 특성. 하지만 성취 수준의 특성만 그냥 막 써주시면 이것도 역시 되게 비슷해지기 때문에 학습 활동에 대한 참여도 배움의 동기와 과정 그리고 결과 후속 활동 이런 후속 활동 같은데 좀 더 깊은 탐구 활동이나 심화 활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우수한 세특으로 한번 가보실 건데요. 이건 제가 역시 서울대학교 아로리에서 좀 마음에 드는 세특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제 탐구 활동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수한 학생들 세특 보면 교과 시간 안에서 이제 뭐 교과 내용을 배우는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단순한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은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본인이 뭐 수업을 토대로 해서 조금 그 수업 시간 안에 심화활동을 진행하게 돼서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됐다. 이런 식의 세특이 좀 많은 것 같았고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되게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어요. 이 주제 탐구 활동으로 강의식 수업 방식의 문제점을 이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과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강의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나는 이제 참여형 수업으로 SNS 수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설문조사에 되게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연구를 하면서 뭐 보고서 형식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뭐 재미있고 소통형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구나라는 걸 깨달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걸 모든 과목에 다 이런 식으로 SNS 수업으로 그리고 매 차시 이렇게 하는 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런 거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또 다른 쪽도 좀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보고 싶었거든요. 이 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나. 그런데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처음에 보셨던 세특과는 다르게 이건 이제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죠.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어떤 아이디어를 냈고 또 이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이어가는 모습이 이 학생의 어떤 적극성이라든지 자세라든지 관심 있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제가 왼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면 좋다고 하니까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해서 수업이 끝나고 소감문이나 이런 걸 받으실 때도 저는 이제 발표나 이런 걸 할 때도 자꾸 물어보거든요. 어떤 걸 통해서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됐니? 라든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게 달라졌고 어떤 후속 활동을 앞으로 하고 싶은지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뭐 어떤 걸 할 계획이니? 이런 것들을 물어봐도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많이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쌤도 참 너희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시절로 돌아간다면 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쌤 잘 못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학생 스스로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고 탐구하고 분석하고 적용하고 융합한 모습을 기록한 내용인가. 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이런 내용이 좀 드러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데 제가 우연히 창체 진로 과목을 1시간 이제 맡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얘들아 이제 관심 있는 주제로 탐구 보고서 한번 써보자 하면 학생들이 정말 잘 조사해 와요. 막 이렇게 목차도 만들어 오고, 내용도 참신해요. 야, 이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잘 조사해 오는데, 조사한 걸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조사하고 마지막에 느낀 점은 요만큼, 되게 조금 이게 나오고 끝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자꾸 어떤 세특이 필요한지, 이제 입학 선정화들이 우리가 검색 능력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체계적인 정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너만의 정보로 가공해서 너의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제 굉장히 조사도 잘하고 내용도 좋지만 이걸로는 이제 학생이 스스로 뭐 비판하고 적용한 게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된 게 어떤 건지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저는 요즘에 전체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간단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대학교 종합 그 평가 요소가 4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줄어든 거라든지 아니면 뭐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할 때 중요시하는 학업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A4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담임 선생님들께도 보내드리고 이제 연수 자료를 활용하시라고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수업에 들어간 반 학생들에게도 자꾸 매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사한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너희의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알려주면 모든 학생들이 물론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조금 잘하거나 관심 있는 학생들은 조금 이쪽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 어디서 가져왔냐면
최근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답변을 하는 걸 토대로 제가 즉석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활동 중심으로 써 있는데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도 막 소개를 해주면서 야, 얘는 이런 활동을 했더라. 우리도 한번 비슷하게 수업 시간에 한 걸로 끝내지 말고 좀 더 고민을 확장해서 학교도 좀 둘러보고 주변도 좀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학생은 그 급식실 앞쪽이 굉장히 비가 오거나 청소를 하고 나면 되게 미끄러운 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물리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배웠던 그 마찰 계수가 있었지 하면서 그 마찰 계수 관련해서 실험을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그 바닥재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뭐 화강암 표면을 이제 하기 위해서 화강암 석판을 구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슬리퍼를 거기는 이제 많이 신고 다니나 봐요. 그래서 슬리퍼를 준비해서 조건에서 마찰 계수를 구해보고, 당연히 결과는 이제 예측이 가능하지만 마찰 계수를 계산을 해서 여기가 굉장히 미끄러울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고, 여기까지만 이제 끝났으면 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학생의 임원이었는지 아니면 학생의 임원이 아니었지만 뭐 건의를 했는지 학생의 회의에 이제 참석을 해서 이렇게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기 너무 미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기숙사에 이런 미끄럼 방지 테이프나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이거 같이 가져가서 이런 거 좀 추가 설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결국에는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미끄럼 방지 테이프랑 매트를 이렇게 설치해주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되게 놀랬거든요. 이런 게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가 정말 이루어지네 해서 이제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한 거죠. 그리고 적용하고 심지어 이것은 이제 거기서 막 미끄러지거나 미끄러질 뻔한 아이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이로운 활동이잖아요. 이런 것이 꼭 교과 세칙 작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어떤 남을 돕는 일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궁극적인 목표 같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운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기사가 좀 잘 쓰여져 있기도 했고요. 네, 또 그 학생이 또 역시 했던 활동이었는데요. 기하 교과서를 읽던 중에 저도 이건 처음 봐가지고 되게 신기해서 막 찾아보게 됐는데, 속삭이는 화랑에 대해서 이제 접하게 됐대요. 근데 이게 뭔가 이제 타원형 천장의 건물에서 한 지점에서 소리를 딱 내면 퍼진 소리가 반대쪽으로 모여서 그 지점에서 더 크게 들리는 어떤 현상의 원리인데, 거기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자세하게 증명이 안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나 미적분 시간에 배운 걸로 해가지고 증명해야지 하고 증명을 하고 막 증명한 자료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역시 물리학을 좋아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광학 부분에 있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원리를 적용하였으며 원리를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토대로 이런 걸 잘 활용을 하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겠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물리 선생님이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교과 시간에 끝나지 않고 다른 교과까지 연결을 시키는 이런 모습. 근데 사실 이거는 사실 전교에 한 명 있을까 말까라고 저는 서울대 학생이기도 하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해주면 저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어떤 우수한 세특을 보면서 영감을 얻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활동 세특을 보면서 이런 활동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영감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애들한테 저 혼자 신나서 막 소개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체크리스트는 교사의 평가가 들어간 경우, 이제 사실 교사의 평가에 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제가 읽었던 그 연구 자료에서도 입학사정관이 교사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간 경우에는 굉장히 그 세특을 부정적으로 본다, 일단 그 부분은 이제 패스하고 안 본다, 이런 내용을 많이 봤는데요. 평가가 들어간 경우에 주관적인 평가로 하지 않으시려면 객관적인 학생의 활동을 이제 일단 언급을 하시고 아주 살짝 교사의 평가가 들어가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시면 되게 우수한 학생이에요. 자료를 분석하고 주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토론 주제를 정하고 능숙하게 진행하고 또 잘 활용하고 분석하고, 근데 느낌 오시겠지만 상세한 활동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우수한 거지? 뭘 잘 분석한 건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좀 우수한 세특으로 가보시면 이제 학생 활동을 같이 언급을 하시면서 약간의 교사의 평가가 들어가시면 잘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또 서울대 아로리에서 가져온 세특 사례인데요. 예전에는 저 사실 서울대 사례 보면서 우리 학교엔 이런 애들이 없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식으로 이런 유형으로 이렇게 학생 활동을 자세하게 쓰고 이제 교사가 자신만의 아이디어, 참신함이 있네, 문제 해결력을 이렇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잘하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틀이나 어떤 유형들을 배울 수도 있고, 혹시 또 그런 학생들이 또 저희 학교에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좀 더 이렇게 웃으면서 어떤 영감을 또 오늘은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딱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4가지를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걸 이제 연수 자료로 나중에 PDF로 드리기도 할 거지만, 제가 한번 이걸 이런 형태로 자료를 공유한 거를 학생용 자료 만들면서 우연히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제 자료가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한테 갈 거는. 물론 이 자료를 학생한테 준 건 아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A4 용지에 한 8칸 정도로 이렇게 작게 내용을 슬라이드를 넣어버리니까 눈에도 잘 들어오고 출력하기도 편하더라고요.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구글 링크로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자료를 한 2번 더 드릴 거니까요. 중간중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번째 최종 체크리스트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2번째 활동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성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활동한 게 우수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이제 활동한 것을 하면서 이제 기획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고 또 어떤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든 자료들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 블로그에 오시면 많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한 곳에 모아봤어요. 저희 약간 캠핑하듯이. 네, 그래서 역시 또 링크가 나왔는데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캠핑이라는 링크가 나갈 겁니다. 네, 들어오시면 아마 이름을 입력을 하셔야지 나올 건데요. 네, 그래서 일단 가보시면 각 텐트마다 좀 이렇게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여기 텐트 쪽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 지금 다 모여 계시는데, 들어가 보시면 각 방에 제가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기재 요령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자주 하는 질문 조금 이따 나올 건데요. 제가 이거 색인이 되게끔 여기서 검색하면 나오시거든요. 이렇게 클릭하면 그 항목으로 이동을 해서 답변은 삼각형을 클릭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따가 이 중에 일부 내용을 다룰 건데요. 이 페이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또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좀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링크 같은 것들을 또 한번 쫙 정리한 거를 이 연수 마지막 부분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A4 용지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텐트별로 다른 게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중간에 퀴즈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 다 아시죠?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영역 특기사항에 입력 가능한 글자 수는 700자입니다. 그래서 700이 정답인데요. 700자를 맞추시면 나이스 바이트 계산기 이것도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제 블로그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그 게시글입니다. 바이트 계산기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이제 뒤쪽으로 가보시면 제가 이제 뒤쪽에는 그동안 제가 이제 만들었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모아놨어요. 그래서 올해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라든지 아니면 대입과 관련해서 좀 중점적인 내용을 다루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2학기 때 이제 생활기록부 연수를 하실 때 자주 하는 질문 위주로 영상을 찍은 거, 그리고 마지막에 찍었던 게 이제 오늘 하는 내용과 좀 비슷한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하실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마지막에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니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혹시 생활기록부 담당자 선생님들도 여기 좀 계신 것 같아서요. 업무 담당자 선생님이시라면 여기 맨 마지막에 가시면 제가 유리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이제 퀴즈를 풀어야 유리문이 열리거든요. 개별적으로. 유리문을 여시려면 여기를 맞추시면 돼요. 새롭게 바뀐 학종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그리고 땡땡 역량이다. 자, 여기 땡땡에 대한 정답을 적어주시면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네, 들어가셔서 여기 가시면 제가 좀 업무 담당자들이 필요할 만한 그런 다운로드 링크를 좀 이제 만들어 놔서요.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페이지 나오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스 바이트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아까 그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도 세특 작성할 때 어떤 거 활용해서 작성을 하면 좋냐라고 해서 이제 바이트 계산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만든 거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 탭별로 좀 필요한 사항들이 다 들어있고 이제 반은 복제해서 쓰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 써야 되는지, 과목 세팅을 나눠서 쓰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예시도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뭐 내용보다는 1학기, 2학기로 좀 나눠서 쓰시고 싶은 분도 있고, 아니면 이거 그냥 합쳐서 한 학기에 다 넣으시는 과목도 있죠. 1년에 세특 한 번 쓰시는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1500바이트, 2학기에 또 1500바이트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2번 쓰셔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어떤 학생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면서도 학생별로 비교하기가 좋더라고요. 내가 너무 수행평가 내용에 대해서 너무 똑같이 여러 명을 쓰지 않았나? 너무 개별적인 특성이 안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확인하기가 좋아서 이 형식을 좀 선택을 하고 있어서 조합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꼭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핵심 역량 같은 것도 내가 언급을 혹시 빠뜨리지 않았나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이제 수업 활동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소개했던 활동이 바로 지식공유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좀 또 다루기에는 지난번에 제가 여기 티타임에 나와서 강의를 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 강의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의 첫 시도였고 이런 특별한 어떤 그 탐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또 동교과 선생님들이랑 공유하면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결심을 한 게 있었어요. 이제 지식공유 프로젝트 잘 됐고 이제 한 4일 만에 우연히 코로나 때문에 모두 취소된 자율과정 시간에 학생들이 열심히 탐구해서 이렇게 자기 관심사 흥미에 맞게 영어로 이제 탐구를 하긴 했는데요.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한 5월 말쯤에 이걸 구상을 해서 특기사항 작성해야 되는데 쓸 게 없다 이러면서 했던 거라서 좀 평가와는 연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걸 공유하면 선생님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가는 따로 하지 않고 이제 심화 활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였어요. 학기 초부터 계획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참여 활동이 이제 중요하니까 학생이 스스로 이제 선택해서 뭐 자기가 스스로 분석하고 뭐 보고서를 만들고 하긴 했지만 배움 중심 수업은 아니었다.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진짜 실생활에서 뭔가 유용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배움 중심의 수업은 아니지 않았나. 배움과 삶을 연계하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좀 고민을 해서 좀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바로 올해 진행했던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었는데요.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3월부터 이제 동교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활동이 하나쯤은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더 좋은 거는 수행평가까지 연계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 작년에 한 것과 비슷한 것도 있고 새롭게 만든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건 영어 시간이지만 영어 시간에 영어로 우리 학교에 관한 어떤 문제점이나 아쉬운 점들을 고민한 다음에 그것을 좀 개선해보거나 해결해보는 그런 프로젝트 활동을 한번 해보자. 물론 영어로 작성을 해야 된다. 이게 좀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영어를 작성을 할 일이 굉장히 많겠죠. 애들이 영어로 작성을 할 경우에 기업이 됐든 앞으로 더 나아가서 뭐 국제기구가 됐든 좀 더 너희 생각과 이런 아이디어 프로젝트 진행하는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 시간이다. 일단 그건 이제 영어 시간이기 때문에 영어 역량과 함께 보여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제가 나중에 PDF 자료 드릴 때 여기 클릭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실제로 그 해당 제가 만들었던 페이지가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같은 과이실 수도 있고 아닌 과일 수도 있지만 나름 참고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패들렛 게시판을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학교 공간 프로젝트가 올해 처음 했던 거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 프로젝트 자체를 계획 단계부터 이제 완벽하게 계획표를 세우고 실행하고 그리고 그걸 평가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단계 안에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학생들이 했던 활동지를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요. 1단계에서는 이제 문제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한국말로 작성을 하게 했어요.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지, 그리고 뭐 아이디어 스케치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건 이제 학생에 따라서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컴퓨터로 작성을 했더라고요. SNS가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는데 SNS 사용 실태라든지 뭐 디지털 콘텐츠가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 주제를 선택한 친구는 그 학교 공간 프로젝트와 함께 학교 그거 말고 그냥 지식공유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친구도 같이 똑같은 단계를 가지고 프로젝트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선택을 한 친구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젝트
산출물부터 뭐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되고 프로젝트 일정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영어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 좀 영어로만 다 되어 있으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앞뒷면으로 이제 만들어서 앞에는 이제 한국말로 돼 있고 뒷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좀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영어로 최종적으로 다 작성을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2단계를 했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작성한 거였는데요. 제가 예시로 제시한 거를 실제로 예시에 있는 걸 선택해서 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학습에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주제를 잡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주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거기 나와 있는 예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니까 좀 학생들이 참여율을 좀 높일 수 있었고 여기 있는 거 선택해서 일단은 하면 되니까 그리고 좀 영어로 작성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일단 한국말로 먼저 작성을 하면서 영어가 좀 안 되는 친구들도 조금 더 참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받은 질문 중에서 참여를 너무 안 하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거에 이제 뾰족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주실 때 뭐 예시를 많이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게 해도 된다든지 아니면 영어 수업이지만 처음 뭐 좋아하는 한국말로 작성해서 그걸 이제 뭐 번역기의 도움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같이 받으면서 영어로 조금씩 바꿔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단계를 거쳤고요. 이제 3단계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었는데요. 그 아쉬웠던 부분, 평가도 같이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수행평가 활동의 하나에 저희가 이제 2학년 영어과에서 항상 쓰기 수행평가가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쓰기 수행평가를 이것과 연계해서 꼭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설득하는 글쓰기를 집어 넣었습니다. 네, 좀 어렵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설득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교과서 예시로 나와 있는 교과서 보면 이제 예시로 쓰기 활동이 많이 나와 있는데 설득하는 글쓰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학교 공간 프로젝트에서 자기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식 공유 프로젝트에서 이 지식이 왜 중요한지 왜 이 지식을 좀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는 글을 이제 영어로 작성하는 것으로 수행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수행평가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까 프로젝트 학습만으로 진행했을 때의 참여율보다는 이건 어차피 나중에 수행평가까지 연계가 돼 라고 하면서 수행평가로 같이 진행할 때의 참여율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했고요. 이렇게 사실 영어는 이제 언어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설득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3단계를 마치고 나서 수행평가로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행평가 할 때 저는 이제 학습지로 먼저 많은 예시를 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설득하는 글쓰기 자체를 이제 쓰는 거에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설득하는 글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선택했을 만한 주제도 이제 담아서 하나씩 예시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글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또 참여율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작성해보면서 실제로 구글 문서에 작성을 해주면 구글 문서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피드백 주기가 훨씬 더 원활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종이로 받아가지고 잘 못 알아보겠는 글씨에 저도 막 힘들게 글씨도 못 쓰는데 막 거기다 써주고 자리도 좁고 막 이랬는데 문서로 하니까 훨씬 더 편했고요. 이제 또 여기 필요한 것만 이게 딱딱 옮겨서 적어줄 수 있고 구글 문서 자체가 또 이제 철자 오류를 잡아준다거나 어법 오류를 잡아주기 때문에 교사의 일손도 좀 많이 도와주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처음 이제 초기 그 세팅을 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하면서 4단계에서는 이제 자기만의 이제 글을 다 쓰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걸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걸 우리 목표로 해보자. 그래서 자기의 내용을 포스터로 만든다든지 예시까지 같이 해주는 게 목표였던 게 작년에 제가 지식공유 프로젝트를 했을 때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또 4일밖에 없었고 좀 집중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제일 쉽다고 생각한 게 보고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로 마지막 산출물을 낸 친구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보고서 말고 포스터라든지 요즘에 학교별로 다 예산 참여제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학교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기획해서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학교 공간 프로젝트에서 뭐 찾은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저희가 그걸 좀 고쳐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해봐라. 이걸 좀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보고서 형식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 또 이제 저희와 다르게 동영상도 되게 금방금방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쇼츠라든지 뭐 원하는 형식으로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좀 결과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이걸 이제 학급 안에서 참여한 친구들도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망의 영어 공감 프로젝트 발표회도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마 1, 2학년 학생들이 수상 내용이 이제 다 대입에 미반영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처음에는 약간 느낌이 그래도 생기부가 꼭 이게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만이냐, 상은 그대로 남겨야 된다, 이런 여론도 어느 정도 반반 정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열심히 대회를 했는데 교사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게 했는데 결국 대입에 반영이 안 돼?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 똑같은 활동을 다른 곳에서 해보자. 뭐 교과 시간에 심화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 행사 내용으로 바꿔서 상 없이 진행을 하든지. 그래서 저희도 영어과의 대표 행사,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는데 올해 이제 최종적으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없어진 거 너무 아쉬운데. 그래서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거 우리 프로젝트 2학년 학생 다 했으니까 그중에 희망자를 받아서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연계를 했습니다. 또 이제 참여한 친구들은 굉장히 또 적극성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한 호소문입니다. 호소문.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이걸 왜 참여하는지, 왜 좋은지 이렇게 막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어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좀 참여한 친구들이 일단 포스터라든지 뭐 보고서라든지 뭐 일단 PPT 자료는 다들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도 원하는 친구들은 영어로 할 수도 있고, 좀 힘든 친구들은 발표 자료는 영어로 만들고, 영어 공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표는 한국말로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뭐 일부 학생들 영어로 발표를 했고요. 또 보시다시피 뭐 영상을 만든 친구들도 한 2명 정도는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포스터라든지 뭐 자기가 설문조사를 한 그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발표를 아주 열렬하게,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오랜만에 학생들의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봐서 굉장히 흐뭇하고, 또 이게 교과 시간과 연계해서 이렇게 학교 행사까지 연결되었다는 점이 좋았고, 사실 이거 처음에 참여를 시킬 때 전제 조건이 너희의 그 결과물들은 전체 학교 전교생에게 공개를 한다였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거 하는 거 목표 자체가 공감 있는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게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급식실 앞에 모든 그 산출물을 다 전시를 해서 공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프로젝트 학습을 위해서 영어 교과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동교과 선생님들끼리 합의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뭐 중간고사 끝난 직후에 시험 답안을 맞추고 좀 애매하게 바로 진도 나가기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어휘 수행평가라고 조금 이제 한 20분 정도,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런 수행평가가 있는데, 그런 수행평가를 하는 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한 3번을 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산출물 정리해서 올리는 것까지 이렇게 좀 짬 시간을 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좀 짬 시간을 잘 이렇게 알뜰하게 이렇게 구하다 보면 조금씩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을 했고요. 일단 동교과 선생님들도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이제 공감을 하고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이 학생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진 못했지만, 이게 이제 학생의 예산 참여자에서 저희 그 예시로 나온 것 중에 학교에 잘 활용되지 않은 공간에 대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뭐 사업 계획서를 세워보거나 아이디어를 내보자, 이런 활동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학생이 우리 학교에 북카페라는 이런 좋은 공간이 있는데 학생들이 잘 모르고 활용을 안 한다, 이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거기 이제 카페를 여는 거를 실제로 제안을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과에서 활동한 게 그 글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학교가 좀 바뀌기도 하네?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느끼면서 학생들이 좀 배움 중심의 그런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저도 이제 수업 활동을 기획을 할 때 좀 더 그런 방향으로 가면 그냥 교과에서 하는 단순 활동이 아닌 좀 더 모두에게 이로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제가 세특을 작성을 한 건데요.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이 활동했던 거, 이제 초록색의 학생 활동인데 학생 활동을 위주로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건 이제 지식공유 프로젝트도 역시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 조금 수줍어해가지고 프로젝트 발표회까지는 못 가더라도 교과 시간 안에서 자기가 이제 최종 산출물 만들고 그걸 공유하는 것까지 잘해준 친구들이 또 있어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제가 좀 짧게 써놓은 것들은 뭐냐면 저희 그 처음에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계획서를 세울 때 뭐 한글로 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처음에 앞면은 한글로 쓰고 뒷면 영어로 쓰고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이런 작업들을 할 때 거기에 끝까지 다 완벽하게 글을 완성하는 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거기에 일부에 참여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할 때 굉장히 참여 독려를 했죠. 이거라도 좀 해야 돼. 일단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참여해준 그 학생들을 토대로 어쨌든 조금 개별적인 특성을 담은 그런 짧지만 그 학생이 했던 활동을 좀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저희가 아까 나왔던 그 우수 사례처럼 쓸 수 없는 건 사실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최상위 친구들은 그만큼의 활동을 한 만큼 저희가 써줄 수 있는 거고 활동에 다 참여하진 못했지만 거기 자기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한 거를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꼭 이런 심화 활동도 있지만 제가 또 따로 진행하는 좀 간단한 활동들도 있기 때문에 그 활동 사례에 대한 건 역시 지난번 티타임에서 제가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좀 그런 활동 관련해서 특히 뭐 중학교라든지 아니면 학생 참여율을 좀 높이고 싶다 이런 선생님들께서는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제 블로그 주소를 찾으신 분은 지금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접속하시면 이 시기에 하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 시기나 이제 아마 지필평가 출제가 하고 있는 중이시거나 아니면 출제가 끝났거나 하셨을 텐데요. 학생들이 지필평가 시작 전에 한번 이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언제 주로 주냐면 마지막 수행평가 끝났을 때 혹은 마지막 그 특별 활동이나 심화 활동이 끝난 직후에 바로 줍니다. 그리고 좀 시간을 넉넉하게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기 말에 이제 한참 지나고 기말고사까지 다 끝나고 그 활동에 대한 여흥이 다 끝나고 감흥이 없어졌을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작성을 해주시고요. 제목 자체가 학기 말 자기평가서기 때문에 뭐 수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수업에 참여한 자신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세특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들어갔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작성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작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공유해드렸던 건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지난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이제 세특 관련한 안내를 하면서 또 이제 이런 맺은 말들을 좀 기록해 놓다가 가지고 계시면 딱 쓰다가 마지막 좀 막히는데 좀 마무리가 안 되는데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런 매짐을 모아놓은 걸 좀 펴놓고 막 쓰다가 좀 생각 안 나면 좀 보면서 뭐가 좋을까 이렇게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이제 학생의 역량이나 우수한 점이 있다면 이것만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앞에 그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활동이 앞에 같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다양한 이런 맺은 말들은 제가 운이 좋게 저자로 참여하게 된 학생부 바이블에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마지막 활동 사례인데요. 이건 제가 아직 세특은 못 썼어요. 이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2학기 때는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냐면 2학기 때 영어의 날 행사라는 또 영어과의 중요 행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영어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때 이제 학기 말이기도 하니까 학급별로 영자 신문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좋잖아요. 1년 동안 활동했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또 걱정이 되잖아요. 또 참여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도 역시 수행평가 연계를 해야겠다. 그래서 수행평가 내용 자체를 학교 활동에 대한 학교에서 참여한 활동에 대한 경험을 쓰는 글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어떤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학교 시설 저희 학교 시설이 되게 좋거든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교라서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설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과 느낀 거를 쓰는 그런 글을 쓰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행평가를 먼저 진행을 했고 실제로 학생들이 조금 1학기 때보다 좀 더 쉽게 참여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학기 때는 설득하는 글쓰기가 꽤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논제를 잡고 거기에 이제 근거하는 뒷받침 문장을 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자기가 경험한 글을 쓰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평화롭고 이제 자신 있게 글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자기 뭐 체육대회에 참여한 거라든지 뭐 아니면 수업 시간에 재미있는 활동을 한 거 뭐 국어 시간에 토론 활동을 한 걸 적은 친구도 있었어요. 좀 그리고 저희 학교에 있는 뭐 옥상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정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거나 자판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이제 영어 신문 만들기를 하니까 확실히 학생들이 자 이제 신문을 우리 써보자
글을 써보자 라고 했을 때보다는 훨씬 맞아, 이거 내가 이미 써봤던 글에서 이제 출발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것 같았고요. 실제로 좀 거부감이 덜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학급 신문기 그 만들기 영어의 날 행사가 하루예요. 하루 2시간을 하는 건데, 그 시간만으로는 뭔가 좀 아쉬울 것 같다, 그 시간에 띡 던져주고 하면 안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과 협의를 거쳐서 우리 그 영어의 날 행사 직전에 한 2시간 정도는 수업을 하면서 좀 미리 좀 팀도 짜고, 팀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이런 거는 좀 짤 시간에 미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미리 좀 그런 활동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는 대놓고, 자, 이런 게 중요했었지, 너희 기억하고 있지, 이번에 좀 이렇게 대놓고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신문 만들기 활동지인데, 심화활동의 예시가 있더라, 이런 게 있는데 영어의 날에 잘 참여해서 심화활동을 하면 어떤 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직관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조한 게, 물론 우리가 세특 작성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너희가 뭘 잘하는지, 또 의외로 그게 실제로 발견이 되기도 했어요. 제가 좀 이제 2개 반을 들어가는 2학년 2개 반 중에서 한 반이 조금 적극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남학생들이 좀 많이 무기력해요. 근데 그 반 안에서도 그 남학생들을 좀 참여시키려는 그런 노력과 리더십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할 때 저희가 수능 직전 금요일 날 2시간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저희 그 수능 전에는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영어의 날 행사 시간을 줄이라는 거예요. 40분씩 80분으로 블록 타임으로 운영해라. 근데 느낌이 그렇잖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시간에 하는 활동인데, 그래서 막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신문의 다른 요소로 좀 재미적인 요소도 좀 포함을 해서 별가람이라는 이 앞에 앞글자를 따서 별에서 딴 오행시도 넣고, 퀴즈도, 영어 퀴즈 같은 건 이제 검색해서 쓰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인물에 대한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도 넣어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좀 다양한 역할을 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사실 2시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 영어의 날 행사 전에 수업을 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이 돼서 실제로 역할을 다 맡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관련된 글이라든지 자기 경험을 담은 그런 글로 학급 신문을 완성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2학년 친구들 잘했다 이런 평을 들어서 이제 내일부터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이 그거 언제 전시해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학생들이 모두 다 되게 즐겁게 참여했던 활동으로 이제 기억이 남습니다. 질문 들어온 거 중에 진로 활동이나 아니면 1시간 정도, 저랑 똑같으세요. 1시간 정도 창체 진로를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 특기상 작성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셔서 저희 활동 사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기상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체 진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를 학교에서 조금 좀 결정을 했어요. 사실 창체 진로 시간이 알차게 활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보통 그냥 진로 검사 내용을 하거나 아니면 활동지를 막 작성하고 그 간단한 활동에 대해서 이 활동도 하고 이것도 작성하고 이것도 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좀 이제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 창체진로 시간을 미디어 리터러시 시간으로 바꾸자. 이건 이제 저희 학교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생글생글이라는 신문도 구독해서 종이신문도 좀 읽어보고, 거기서 자기 관심 있는 기사를 가지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활동도 해보고, 탐구 활동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자. 이게 이제 초기 계획이었어요. 이제 큰 틀의 계획을 세워주셨고, 창체진로를 가져가신 선생님은 보통 이제 수업 실수가 맞지 않거나 좀 이제 하나를 더 가져가셔야 되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다양한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에 대해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활동으로 시작을 했었고, 또 학생들이 한 몇 번 작성을 해보니까 좀 이제 대충 작성이고 다른 걸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학생의 활동을 좀 촉진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많이 만들진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하면서 만든 게 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만든 것 같은데요. 이거 외에는 또 이제 다른 진로 카페에 가시면, 이제 저희 멘토쌤이신데 진로 수업 카페에 가시면 여기에 또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기에 있는 자료를 조금 변형해서 제가 활용을 하기도 해서, 근데 그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제 블로그에 오시면 활용하실 수 있고, 여기 카페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주 4일 근무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 한번 활동지로 해서 양측의 의견을 다 보고 이제 조별로 이제 나눈 다음에 찬성하는 조, 반대
반대하는 조 해서 왔다 갔다 토론을 가볍게 이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쌤 다 찬성이 아닐까요? 했는데 의외로 반대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는 주제 위주로 해서 활동지를 작성해보고 분석해보고 비판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활동지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일반적으로 혼자서 할 때보다 조금 더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가끔 한 번씩 진행을 해보면 좀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링크는 뭐냐면 제가 이제 1학년에서 같이 미디어 리터러시 하는 모든 선생님들께 공유했던 그냥 게시판인데요. 이건 제가 지금 실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기 말이라서 학생들은 이제 마지막 발표를 이제 그동안 미디어 리터러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골라도 되고 아니면 너희가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 골라서 해도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제를 받아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참신하게 발표하는 친구도 있고요. 이거 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핵전장이 일어나도 나는 살고 싶어. 네. 스마트팜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친구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다르게 색다르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가 창체 진로 시간이 미디어 리터러시 시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진로 수업인데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이거 적어도 되냐?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꼭 진로와 다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편견은 버리셔도 될 것 같고요. 학생이 진로를 위해서 노력한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담임 선생님이 입력의 주체이시긴 하지만 창체 진로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이 그냥 학급 활동을 하다가도 진로에 관련된 활동을 하면 적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역량 자체가 이 진로 특기사항이 들어갔을 때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얘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우리 학과에 와서 어떤 활동을 또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자율활동 특기사항이나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예전처럼 그렇게 뭐 나열식으로 뭐 활동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자소서나 이제 교사 추천서가 다 폐지되는 이제 학년이 되잖아요. 저희가 앞으로 채택을 써야 되는 현재 1, 2학년 학생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학교들이 아마 자율 특기사항, 진로 특기사항도 채택과 거의 똑같은 중요도를 갖게끔 이렇게 작성을 시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한번 적어볼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여기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그냥 선생님들이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캠퍼스 멘토 아까 그 책에서 학생부 바이블에서 가져온 그런 예시도 있는데요. 학급 특색 활동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큰 주제만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학급 특색 활동이라는 걸 진로 시간에 할 거예요. 저희는 진로 시간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자율활동 시간에 아마 편성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편성은 따로 굳이 안 되고 예전 학교에서는 저도 이제 그냥 학급 특색 활동이랑 거 하나 계획서를 세우고 담임이 짬짬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따로 생겨도 이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그냥 그 시간에 좀 다른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도 있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좋은 사례 중에서 이제 우리 특색 활동을 우리는 무엇을 할까부터 이제 시작을 학급 회의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의견 낸 거 중에 이제 수렴을 해서 그 활동을 진행하고 1년 동안 의미 있게 활동을 했을 때 교과서 특보다 더 의미 있는 활동이 솔직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실 지금이 학기 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1년짜리 활동은 할 수 없겠지만 아직 남아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아직 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약간 학교 자율과정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내년을 좀 기획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짧게 단기적으로 뭐 한 4, 5일 만에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진로 특기사항도 정말 중요해졌다. 더 중요해졌다. 옛날보다. 동아리 특기사항도 마찬가지죠. 동아리 특기사항도 동아리에 들어있는 모든 학생들이 비슷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름 가리고 봤는데 다 비슷하지 않은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직 마지막에 혹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표회 학교 축제에 동아리 중심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을 활용해서 마지막 기록을 좀 잘 남겨보시는 그런 계획을 지금 미리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요즘에 독서 활동란이 대입에 반영이 안 되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율이나 진로 특기사항에도 기재가 가능하다는 거
근데 단순 독후 활동인 경우에는 기재가 안 되고 그 위에 심화 활동을 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획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연수 마지막 부분에 선생님들께 공유해 드릴 링크예요. 답변에 출처 논란이 있어서 모든 답변은 이제 여기서 가져왔다는 거. 교육부에서 만든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질의회신 사례집 또는 거기 질의회신을 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에서 가져왔다라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렇게 연수 자료를 드렸어요. 제 발표 슬라이드를 그대로 좀 작게 만들어서 A4 용지로 정리를 하니까 나중에 연수 자료 PDF로 받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종이도 절약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QR로 접속을 하시면 이걸 바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화 제목이나 노래 제목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냥 승리호라고 쓴 것보다는 읽는 누구나 다 얘가 어디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걸 쉽게 알아보려면 이 영화가 뭐에 관련된 건지를 우주 쓰레기 문제와 우주 산업 관련된 영화구나 이렇게 언급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건 그냥 추천사항이라서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상호명 같은 거는 안 되는 걸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뭐 삼성 갤럭시 탭, 카카오 앱 왠지 다 안 될 것 같죠 이제. 팝하고는 될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이게 번역기라고 쓰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팝하고 자체는 금지어는 아닙니다. 네이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앱 명칭 같은 거에는 특별한 어떤 규제 사항이 없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게 왜 논란이 됐는지 제가 그 진실을 알게 됐는데요. 인물명이 언제 논란이 됐냐면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 갑자기 물의를 일으키면서 감옥에 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생겼을 때 그 전년도에 이미 얘를 롤모델로 삼아서 막 어떤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보기 싫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정을 해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정정할 근거가 없다고 이제 교육청에서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정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입력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입력을 해야 되겠다. 또 지금 막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입력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입력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입력 가능한 거 이제 기재 요령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 입력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유튜버, 네이버, 구글은 다 상호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제가 한번 암기식으로 이 정도는 한번 외워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글자 따서 대기상강인데요. 딱 보시고 여기에 대학명 있나? 없네. 오케이. 자, 기관명 있나? 기관명 중에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유네스코, OECD, UN, IMF 이런 국제기구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교육 관련 기관이 아니면 다 안 된대요. 되게 의외죠. 그래서 교육 관련 기관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된다 기억하시고요. 상호명 안 되는 건 많이 알고 계시고 강사명도 학생들이 이제 그 강의를 들었을 경우에 그 강사의 강사명을 쓸 수 없다. 자율활동에 편성된 활동을 진로활동에 기재가 가능한가요? 보시면 원칙적으로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원칙적으로 자율활동에 편성이 돼 있으면 자율활동에 쓰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 원래 해당되는 내용을 그 항목을 넘어가지 않고 원래 해당되는 영역에 입력해야 된다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원칙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에 거기 편성이 안 되고 저희가 따로 내부 기한 올려서 뭐 이제 부서별로 활동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좀 정해서 이거는 진로 영역에 좀 이제 입력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진로에 이렇게 통일해서 올리시고 이건 자율에 넣어주자 진로다 이런 것들은 좀 정해서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가 주최하고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날짜 필수 입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로 입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원 기간 같은 거는 반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 뭐 한 학기 동안 한 거, 1년 동안 한 거 이런 것들은 좀 필수로 좀 확인을 나중에 기재 점검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나머지 활동들은 날짜를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 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더라고요. 학생이 좀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에 한 거는 날짜가 남아있는 게 얘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저는 이제 처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없는 게 당연히 유리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네. 얘가 또래 멘토링을 오랜 기간 동안 좀 꾸준히 한 거면 이게 날짜가 있는 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네, 영어 과목이어도 영어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영어 단어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영어만 안 되나? 네, 중국어, 한자, 일본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문서기 때문에 생기부를 딱 뽑았을 때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가 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가능하면 피해 주시고 또 일반화된 명사에 또 논란이 있는데요. 일반화된 명사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좀 오래되고
너무나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제외하고는 일단 안 된다로 시작을 하시는 게 아마 막 논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보다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저희가 독서 활동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도서를 세특이나 뭐 아니면 자율특기사항 이런 데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꼭 이 형식으로 입력해야 되냐?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명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글자 수를 영미문학 이렇게 적을 때 줄이려다 보니까 그냥 저자 없이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서명만 적는 것도 되고 도서명 괄호 열고 저자도 된다. 입력 형식에 제한이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이 이제 종합적으로 기재를 해주는 곳이다 보니까 이전에 나왔던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그냥 일반적으로 해봤을 때 이미 임원 활동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그 내용이 자율 활동에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똑같이 여기다 쓰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아까운 그런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엔 좀 종합적으로 이제는 정말 여기에 좀 추천서를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사 추천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추천서를 이번 학년을 토대로 한번 작성해본다라는 느낌으로 작성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던 연수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란 한 명의 학생을 위해 정말 여러 선생님이 참여하시잖아요. 수십 분의 선생님께서 함께 저희가 작성하는 한 편의 추천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이 단계에서 저희의 이 한 땀 한 땀 적어준 이 글자가 정말 중요해진 시기가 왔습니다. 아마 이 연수에 참여해주신 선생님께서는 이미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꾸준히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민할 예정인데요. 오늘 끝까지 제 연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나온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과세특 안에 몇 개의 활동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처음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우수 세특을 보시면 이제 좀 저희가 상위권 학생들의 세특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거기 보시면 한두 개의 활동이 깊이 있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자면 모든 학생들이 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상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우수 사례들이 거의 이제 아로리 같은 데 이제 많이 올려져 있는데 심화된 활동의 그 전 과정, 동기부터 시작해서 학생의 활동, 그리고 학생이 얻게 된 역량이라든지 결과, 후속 활동까지 좀 심도 있게 한두 가지를 써주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좀 이제 활동이 깊이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그 중에 또 좀 열심히 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개를 좀 써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동할 때 미끄러운지 아이들 막 실험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할 때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된 계기들 네. 이런 건 또 자세하게 서술해야 되는가? 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세특에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입력할 게 많은데 이 동기가 좀 중요한가라고 했는데 많은 자료, 제가 봤던 서울대학교 종합전형 안내서라든지 아니면 입학사정관들이 만드신 그런 뭐 세특 관련된 그 연구 보고서에서 이 탐구의 동기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이 학생이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이걸 좀 왜 연구를 하고 싶었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구 동기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제 미끄러지는 걸 보면서 그냥 지나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해결을 해보고 싶거나 뭔가 관련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좀 의미 있게 그래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학생 스스로 뭔가 분석해 본 걸 잘 적으려면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혹시 현 시점에서 단민반 학생들에 대한 관찰 내용이 많이 없다면 행특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저에게도 되게 고민인데요. 현 시점에 없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쌓아가시거나 좀 공유하는 활동을 한번 학급 프로젝트 형식으로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학생 개별적인 특성이 좀 드러나려면 학생 개인 얘기도 나오고 자기가 잘하는 것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해주시면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진로를 일주일에 1시간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발표 같은 걸 좀 받아봤을 때 잘 참여하는 학생도 있고 물론 안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평소에 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엄청 적극적이지 않아 보였던 친구가 자기의 어떤 실용음악 관련해서 자기가 1년 동안 어떻게 활동을 했고
이렇게 달력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1월 달에는 어떤 노력을 하고 3월 달에는 어떤 걸 하고 있고 자기가 현재 어떤 걸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표 한 번으로 이 학생에 대해서 제가 정말 1도 몰랐는데 많은 걸 알게 되고 진로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발표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모든 학생이 참여하진 않더라도 일부 학생들이 이런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또 참여하려는 조금의 의지를 보인다면 또 그것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1학기 때 한 활동을 꼭 1학기 나이스 입력 마무리에 해야 하나요? 2학기 합쳐서 1년치를 써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엑셀 파일 같은 데 기록해 놨다가 2학기에 마무리할 때 수정하면서 입력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1학기 활동은 무조건 1학기에 입력해야 한다고 해서요. 네. 이거는 학교별로 조금 좀 다르네요. 다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지역청별로 2학기에 1년치 이제 1년 동안의 세특을 작성하신 선생님께서 작성을 하면 이제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분은 1학기 내용 잘 적어주시고 또 2학기 내용 잘 적었다가 이제 합쳐서 2학기에 적어야지 하시는데 또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2학기 내용을 위주로 좀 급하게 1학기 내용은 잘 남아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1학기를 무조건 입력하게 해라. 그래야 조금 더 내실 있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강제성을 좀 부여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뭐 기재 요령상에서는 강제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좀 안타까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동교과 쌤과 발을 맞춰가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프로젝트 활동을 항상 수행평가로 넣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2배로 부담이 되는 것 같거든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하고 싶은데 그게 제 맘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연구에서 이거에 대한 말이 정말 많아요. 어떤 애는 정말 좋은 동교과 쌤을 만나서 했고 어떤 애는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거 다 그냥 포기했다. 그냥 이제 저분의 말씀도 의미가 있고 해서 다 포기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설득이 되면 좋은데 제가 설득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방법은 일단 자료를 먼저 제가 다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패들렛 게시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이제 활동을 모든 반이 좀 원활하게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서 할 수 있게 공유를 하면 조금 그래도 수용을 해주시거나 같이 좀 이렇게 협의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어렵다. 우리 지금 진도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다른 걸 추천드리는 게 제가 이제 지난 2학기 때 했던 건데 이미 했던 수행평가가 있으시면 그 수행평가 내용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심화 확장하는 활동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학생들의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은 선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프로젝트 전 과정 안에서 일부 하나를 수행평가로 넣었다면 거꾸로 수행평가를 한 거에서 플러스 알파로 확장해서 개별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활동을 한번 기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수업 그거 하시는데 진도 빼면서 너무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 아니냐. 어떻게 진도 빼면서 그런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나 뭐 그런 것도 한 번 더 좀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맞아요. 저도 이런 활동을 사실 복직하고 나서 처음 해봐 이런 생활기록부 업무를 맡고 제가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제 세특이 이상하면 이상하잖아요.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건데요. 아직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학기 초나 한번 활동을 하고 나서 이게 너무 아쉽고 조금 더 좀 다르게 진행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 다음번에는 내가 꼭 이거보다는 좀 더 미리 계획하고 좀 단계를 거쳐서 해야지. 그리고 고등학교의 그 진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짬 시간을 잘 찾아내고 동교과 선생님의 미리 그 합의를 꼭 구해야지.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그 쓰기 수행평가와 연계해서 하나의 과정처럼 넣으니까 학생의 부담도 줄어들고 또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는 것에서 시작한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이걸 좀 최종 점검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자녀분이 계신다면 나의 자녀의 세특이라면 어떻게 써주면 좋을까? 아니면 자녀가 없으시다면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종합전형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세특이 어떤 게 적히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학생들을 위한 세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전략을 바꿔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제 유도를 먼저 해야 학생이 활동하게 있고
조금이라도 활동한 게 있어야 활동을 토대로 뭔가를 개별적인 특성을 담아서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일단은 참여를 뭐라도 시키는 게 일단 1순위, 그리고 그 활동에서 학생별로 이제 좀 최상위 학생들, 상위 학생들, 중하위 학생들이 각자 나름의 어떤 활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생님들께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학교에서 굉장히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저처럼 이제 많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또 이렇게 티타임 같이 좋은 곳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공유를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더 많이 훌륭하시고 더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도 지금 당장 이제 공유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유한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전소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요청을 해주셨어요. 김성경 선생님의 욕구 코칭 듣고 싶어요. 막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김성경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요청을 했고요. 자, 그리고 12월 달에도 입시했다는 학교 생기부에 대한 내용을 또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12월 7일 이남수 선생님하고 12월 24일에 제가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 도서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교사들의 성장하는 시간 티타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친절한 동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엔딩 하나 넣었습니다.